결혼한 지 2년 차입니다. 신혼은 지났지만 신랑과 나름 사이좋고 별 트러블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부터 시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원래 경기도권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집 계약이 끝났기도 했고 이젠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올라왔어요. 근데 시부모님이 원룸 건물 하나 갖고 계시는데 그곳이 우리 집 근처예요. 걸어서 10분 정도, 빈 방 없음. 10월에 월세 사시는 분이 방 빼신다고 그 방을 신우가 산다고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얘기가 끝난 상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10월까지만 신우방 하나 내달라고. 우리 집은 방 3개이고 안방, 옷방, 컴퓨터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컴퓨터방은 거의 사용 안 하고 잡다한 것들 있고요. 핸드폰으로만 생활하다 보니 사용 안 해요. 그 방을 신우가 쓰게 하자고 부탁이 아닌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이 집 얻을 때 시댁 지원 없었어요. 시부모님 원룸 건물 지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빚이래요. 월세 들어오는 거 다 은행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결국 친정에서 2억 5천 지원해 주셔서 이 돈과 신랑 모은 돈, 제가 모은 돈에서 대출 없이 집 얻었고요. 친정에서 지원해 준 이유가 대출받지 말라고. 그리고 매월 50만 원씩 5천만 원은 갚기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2억 지원해 주심. 결혼할 때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물이 다 은행 빚으로 한 거라 지원을 못 해준다. 대신 우리 노후는 알아서 할 테니 죽을 때까지 신경 쓰지 말아라. 너 시집살이 걱정하지 말아라. 난 너네 신경 안 쓴다. 너네만 둘이 알아서 잘 살면 된다였어요. 결혼 후 지금까지 시댁에 생활비 드린 적 없고 명절 생신 어버이날 용돈은 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같이 안 살아서 그런지 시집살이 그런 거 없었어요. 명절 때도 음식 같이 하시고 제가 며느리로서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시누이 방을 내달라니 솔직히 짜증나고 싫었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았고 또 얼마나 신경 써야 할 것이며 해서 싫었는데 지원 한 푼 없으셨으면서 시어머니가 방 하나를 달라말라 하시는 것에 화가 나더라고요. 너희 빈 방 하나 남는 거 그거 줘라.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우랑 친하지도 않아요. 명절 때 인사 정도만 해요. 음식 먹으면 방에 들어가고 갈 때 되면 인사하고 평소 연락 안 하고요. 그렇다고 신우짓 하는 스타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여우 스타일도 아니고 아예 대화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회사에 있을 때 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제가 너무 당황했고 저는 별소리도 못한 채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드린다고 했고 신랑한테 바로 톡 보내니 신랑은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난리가 났거든요. 바로 전화가 와서는. 신랑과 신우는 사이좋은 남매가 아니에요. 신랑이 저랑 연애 시절 하는 말이 그때 비만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비만이 되는 경우는 이해하는데 본인이 쉴 새 없이 먹어서 살 뺄 노력 없는 비만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열변을 하며 마지막에 그게 내 동생이다 이러더라고요. 암튼 신랑은 동생을 엄청 이해 못하는 그러면서 불쌍하기도 하다고 말끝을 흐리고 솔직히 처음 시댁 인사 갔을 때 좀 놀라긴 했어요. 단순한 뚱뚱 정도가 아니에요. 암튼 신랑이 그날 바로 시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안 된다고 했고 바로 시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시고 몇 날 며칠을 전화하시는데 저는 신랑이랑 통화하라고 하고 그러다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신랑한테 땡땡이 그래도 네 동생인데 불쌍하지도 않냐고 이제야 서울도 오고 사람답게 살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주냐고 몇 달이면 되는데 그게 힘드냐고 눈물 흘리시는데 충격적인 게 저한테 그래도 내 자식 흠이라 너한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의 병 때문에 서울이 싫어서 경기도에 가서 혼자 쥐죽은 듯 살았다고. 내용인 즉슨 학창시절 때 항상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받았대요. 비만 때문에. 그 후 대학 입학해서도 이어졌고 결국 학교도 그만두고 경기도 간 거라고. 혹시나 아는 동창 마주칠까봐. 이제야 일도 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서울 오는 건데. 뭐 결론은 그렇게 해서 저번 달부터 저희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식탐 있는 것도 아닌데 저를 그렇게 만듭니다. 신우가. 저는 늘 일요일에 일주일 동안 먹을 반찬을 만들고 밥을 대량으로 2번 해서 밥쿡에 담아 냉동실에 얼려둬요. 신랑이랑 둘이 살 땐 20개씩 만들어놨는데 신우 오고 나선 40개씩 만들어놔요. 저는 20개씩 만들어 놓을 때도 밥은 항상 남았고요. 아침 먹고 회사에서 점심 먹고 제가 저녁은 거의 안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 아침은 꼭 챙겨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하루 일이 안 돼요. 신우 오고 40개를 해놓는데도 목요일쯤 되면 밥이 부족해요. 솔직히 밥국 용기가 작긴 해요. 햇반 작은 거 분량. 아니 그래도 40개를 해놓는데 목요일 아침에 밥이 떨어지는 게 말이 되나요? 신랑은 많이 먹어봤자 2개입니다. 그것도 저녁만 먹어요. 저는 늘 하나 먹고 아침만 먹고 저녁은 주말만 먹는데 재택근무라 집에 있는 신우가 한 끼에 2~3개씩 먹어도 남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먹었던 그릇도 치우지 않아서 보니까 어떨 때는 밥국 용기가 13개 겹쳐 있더라고요. 게다가 반찬은 정말 딱 이틀 가더라고요. 살면서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산 적 없는데 이젠 반찬도 종종 삽니다. 제가 손이 큰 편이라 많이씩 한다고 하는데도 이틀이면 없어져요. 짜증나서 고추 참치 5개 든 거 2줄이랑 김 36봉짜리 사다 놨더니 이것도 하루 이틀이면 없어져요. 저는 입도 못 대고. 과일 우유는 전날 사면 다음날 구경도 못 하고요. 집에서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 건지 소파에 과자 부스러기, 식탁 위에 배달 음식, 하다못해 욕실에 초콜릿 껍질까지 온 집안에 음식 먹은 흔적을 남깁니다. 국은 한 솥씩 매일 끓이고 제가 아침을 꼭 먹어야 해서 일부러 안 해놓으면 제 손해이기도 해요. 집 주변 회사 주변은 아침에 오픈하는 식당도 없고 편의점 김밥도 못 먹겠고 돈 몇 푼 든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침에 밥 먹으려고 보면 먹을 게 없으니 짜증나요. 전날 과일, 우유, 빵 등등 이것저것 주문해놔도 다음날 퇴근하면 없어요. 주말엔 거의 시켜 먹는데 원래대로라면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탕수육 소짜 시켜도 탕수육이 남거나 배부른데 신호 오고 나선 탕수육 대짜리 짬뽕 하나, 짜장면 2개,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요리 하나 더 시켜요. 그리고 그날 저는 짬뽕이었는데 신우가 한 젓가락만 먹는다는 걸 진짜 거의 다 덜어가고 그럴 거면 2개를 시키던지. 먹는 것도 와 탕수육 조각도 큰 걸 2~3개씩 먹어요. 군만두도 본인 짜장면 먹기 전에 다 먹고 양장피는 그릇 가져와서 정말 거의 다 가져가고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걸로 보입니다. 밥맛 떨어져서 젓가락 내려놓고 저는 또 굶어요. 저번엔 하도 짜증나서 밥이랑 반찬 안 했더니 뭔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곤 그걸 그대로 식탁 위에 두고 재활용도 안 함. 몇 개씩을 시킨 건지 그거 치우는 것도 일이에요. 신우한테 벌레 꼬이니까 먹은 음식은 바로 치워달라고 했는데도 네, 이 한마디가 끝이고요. 얘기를 해도 한 귀로 흘리고 네 한마디 하고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가요. 사람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사람 미쳐요 정말. 신랑한테 얘기하면 신랑이 문 쾅쾅 두들기고 나오라고 해도 모르쇠고 이젠 제가 신랑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신랑이 목소리가 커요. 전에 신우가 먹은 것들을 안 치워서 얘기한다고 나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 잠그고 안 나오니 소리 지르고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찾아왔어요. 이후론 제 선에서 얘기하려고 해도 듣지를 않으니 아니 대화 자체를 시도를 못해요. 신랑이 늦퇴근이라 그 시간까지 안 치우면 정말 날파리 끓고요. 그래서 결국 내 목. 새벽에 라면은 또 언제 끓여 먹은 건지 냄비도 식탁 위에 그대로 컵라면도 국물 남은 그대로 올려놓고 채소 설거지통에 담궈놓지도 않음. 피자 시킨 것도 빈 박스 그대로 놓고 양념치킨 혼자 시켜 먹고 양념소스 남은 거 박스 그대로 창틀에 둬서 날파리 끓게 하고 신랑이 지랄하고 소리 지르면
방문 잠그고 어머니께 전화해요. 주말에 족발 특대 하나랑 보쌈 하나랑 리뷰 이벤트로 막국수 사이즈업까지 해서 시켰는데 저는 보쌈 막국수 안 당기고 족발만 당겼거든요. 근데 저는 족발을 차갑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작은 그릇에 몇 조각 담아서 랩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제 할 일하고 씻고 왔는데 냉장고에 족발이 사라졌어요. 저 그때 보쌈 막국수에 손도 안 댔어요. 그 족발이 제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특대시켜서 양이 어마어마했고 저 먹을 거 조금 담아놓은 건데 신랑은 안 먹었다고 하고 신랑이 신호방 연이 그 방에 그 빈 그릇만 신랑이 열받아서 소리 지르고 저는 말리고 신호 울고 시어머님 또 전화 오고 족발 사건으로 시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먹는 걸로 사람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열받아서 다다다 말씀드렸어요. 어쩜 본인이 먹은 음식 치운 적 없는 것부터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본인만 입이라고 어쩜 같이 사는 사람 생각도 안 하냐고 이런 식이면 제가 너무 힘들다고 방 비워줬으면 한다고 스트레스로 회사 일까지 힘들 정도라고 최소한 본인이 먹은 음식은 치워야 하지 않냐고 한 번도 치운 적이 없다고 퇴근하면 치우는 게 제 일이라고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땡땡이한테 얘기하마. 이제 본인이 먹은 건 알아서 치울 거다.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낼 테니 땡땡이 먹는 걸로 타박하지 말아라. 신랑이랑 통화하라고 끊었고 신랑은 본인 동생한테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문 잠그고 안 나오고 있네요. 어머님도 계속 전화 오고 아마도 내일은 오실 것 같아요. 내일 또 오셔서 눈물바람 하셔도 저는 같이 못 산다 할 것이고 신랑이 받아들이자고 하면 저는 친정에 가 있을 생각입니다. 신랑은 아마도 나가라고 할 것 같긴 해요. 전화야 차단하면 되는데 집에 찾아오시니 미칠 것 같아요. 신호 오고 나서 제가 회사에서도 요즘 왜 그러냐고 직장 동료한테 들을 정도로 날이 서 있어요. 답답하고 정말 계속 같이 살다간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계속 시어머님이 신호랑 요구하시면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그냥 친정가 있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걱정되고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댓글 1. 월 100 보내줄 정도인데 서울에서 혼자 지낼 원룸 하나 못 구한다고요? 핑계 갖고 쓰니한테 떠넘긴 것 같은데요. 그냥 앞으로 안 보고 살 생각으로 집 빼서 이사를 간다고 하던 짐 빼고 세 준다고 하던 부동산에 내놓을 거라고 나가라고 하셔야 할 듯해요. 10월이면 앞으로 3개월 이상 남았는데 제 명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나간다는 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댓글 2. 시어머님이 계속 요구하시면 이혼할 거라 말씀하세요. 다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남편도 내보내세요. 진심이라는 걸 아셔야죠. 신호한테 경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냥 한 번 모진 사람 되세요. 님이 살아야죠. 신호계는 답이 없어요. 댓글 3. 저 미친 아줌마가 님한테 지 딸 수발 들게 하려고 보낸 거네요. 댓글 4. 딱 봐도 시댁에서 처리 곤란하니 핑계대고 거기 눌러앉게 하려는 심보임. 10월까지면 시댁에 내려가서 살아야지. 거길 왜 들어가? 댓글 5. 왜 왕따 당했는지 충분히 알겠네요. 불쌍한 게 아니고 본인과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네요. 당장 내보내세요. 스트레스로 제 명에 못 살겠어요.